자,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소식이네요. 경기도 고양에서 동료 병사를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탈영한 병사가 2시간 30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자기 동료 병사를 흉기로 위협해서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에 부대를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2시간 30분 만에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비무장이고 2시간 30분 만에 체포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탈영병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 가족분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신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탈영, 군무이탈의 처벌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탈영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에 규정된 공식적인 죄명은 군무이탈입니다. 군형법 제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평시 군무이탈의 경우에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과 마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군율이 지엄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군형법이 굉장히 엄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 사형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학교나 일반 사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조문 한번 볼까요?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 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고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한다.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는 평시이기 때문에 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여하튼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군사법기관에서 군무이탈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군검사, 군판사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군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현지 이탈인지 미복귀 이탈인지를 구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가 등을 나갔다가 미복귀하는 형태의 군무이탈보다 군부대 현지에서 근무 중에 이탈하는 것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탈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군무이탈 기간의 장단을 봅니다. 군무이탈 기간이 길면 당연히 이탈 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 비교적 짧은 군무이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고려는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군무이탈을 한 뒤에 체포당했는지 자수했는지. 주로 군무이탈 체포조가 활동을 하는데요. 이 군무이탈 체포조에 의해서 체포당한 경우에는 자수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재복무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체포당한 후에 군수사기관에서는 앞으로 군생활 더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저는 군생활 더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도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무겁게 처벌받고. 그런데 재복무 의사를 진지하고 확실하게 밝힐 경우에는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야 될 점이 특수강도죄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사건 비록 군무이탈 기간은 2시간 30분 매우 짧아요. 그리고 현지 이탈이라는 점과 체포당했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비록 그 기간은 짧지만 현지 이탈했고 또 체포당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금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자, 특수강도죄가 뭐냐? 흉기로 위협해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랬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형법에는 자, 형법 제334조 밑에 보이죠? 자, 2항을 봅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항의 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수강도죄라고 합니다. 이 병사는 지금 병영 내에서 특수강도죄를 저지르고 군무이탈이라는 범죄를 같이 저지른 겁니다. 2가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사는 군무이탈죄 이외에 특수강도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재복무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법률적으로는 이것을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이 복잡한 법률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죄를 많이 저지르면 더 가중해서 처벌받는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 병사 예상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자, 특수강도죄와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이 병사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장 낮은 형벌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게 돼요. 왜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지금 특수강도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그런데 이런 범죄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을 선택을 할 건데 판사가 감경을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감경을 한번 해주면 뭐냐? 2년 6개월을 감경을 합니다. 절반을 감경을 하게 돼 있어요. 5년을 절반 감경하면 2년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최하한형은 2년 6개월 정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잘 수사기관에 혹은 재판기관에 어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처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때는 변호인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혹시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 실형 선고는 피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를 한번 올려드렸고요. 저는 김상호 변호사였습니다.